예, 이번에는 목 케이스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검사 중에 후두경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두경 검사는 한 10,000원 정도의 진료비가 추가되는 검사인데요. 후두경 검사를 통해서 성대, 그리고 식도 입구부, 그리고 후두 전반적인 부위의 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후두는 우리가 평소에는 잘 존재감을 모르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이 후두에서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포유류가 인간으로서 발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언어의 기본은 이 후두에서 나옵니다. 이 후두가 기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숨도 쉴 수가 없고 말도 할 수가 없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런 후두의 기능이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0대 여성분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가 잠겨서 하나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감기 증상이 하루 이틀 있긴 했는데요. 보통 우리의 감기 증상이라고 하면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나고 목이 따갑고 그런 증상들이고 기침을 하는 증상인데요. 그런 증상은 심하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근처 병원을 갔다 결국 이비인후과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후두경을 시행해서 본 결과 성대 주위에 볼록하게 부어있는 소견이 확인이 되고 성대 안쪽에 어떤 부종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종은 성대 점막이 고유하게 초당 100회 정도 진동을 해서 목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바이올린 현 키는 거랑 비슷하게. 근데 이 성대 안에 물이 차면 성대 진동이 갑자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미세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성대를 가까이 들여다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이비인후과 내시경을 통해서 들여다봐서 이 성대가 단순하게 바이러스성 후두염인지 아니면 세균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지 또는 가래가 기관지에 껴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그에 맞는 후두염 치료를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절한 치료를 3, 4일 정도 하면 음성이 회복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확인을 하지 않고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겠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하나 더 문제가 있는데요. 뒤쪽에 성대 뒤쪽에 식도 입구 부분에 분비물이 차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목 이물감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역류성 후두염의 증상도 살짝 보이게 됩니다. 같이 치료를 해주면 치료가 더 빨라지겠죠. 다음 환자는 좀 더 심각한 환자입니다. 우리 성대가 넘어가는 부분에는 밥을 먹을 때 이 후두개라고 하는 U자형의 기관이 있어서 성대를 덮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이나 물을 삼켜도 기도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고 식도 뒤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연골 구조의 후두개에 염증이 생겨서 대부분은 처음에 바이러스 향하지만 세균성으로 염증이 생겨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연골 모양이 파괴되고 2배, 3배 이상으로 부풀어 오르면 결국 우리의 기도를 막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급성 후두개염이라는 진단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급성 후두개염의 경우에는 수술을 급히 받아야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갑자기 우리가 떡을 먹다가 목이 막히면 하인리법으로 구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떡이 아니라 내 몸의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기도를 막아버리면 숨을 못 쉬게 돼서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 같은 곳에서 긴급 기관 절개라든지 삭관술 같은 것까지 시행해야 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이 까끌까끌하고 목소리가 약간 뜨거운 감자를 먹은 것처럼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목이 되게 아래쪽이 따갑다. 이거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야 될 응급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치고 그냥 내과에서 단순하게 진통제만 먹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질환으로 굉장한 고생을 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후두의 질환들이 굳이 심각한 암까지 가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으며 귀와 목의 질환들을 이비인후과에서 가서 직접 내시경을 통해 검사함으로써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편으로서 귀, 목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제 사례를 통해서 가벼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각종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